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말 여러분, 신만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신도시 쪽에 위치한 광주 해변가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그다음 비가 좀 밤새 내렸는데 지금 비가 조금 소강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쪽은 날씨가 좋으신지요?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업로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찍고 20분짜리 찍고 업로드 하는데 한 열 몇 시간 걸려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블로그로 편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배경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선 도시에 와서 그동안에 갔던 1선 도시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우리 건시우가 지적하는 것처럼 중국도 양극화가 꽤 있는 듯 하다 정도까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미국 마감입니다. 오늘 장 한마디, 시진핑하고 정말 통화를 하긴 하는 걸까? 분위기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한데 중국은 체면이 중요한 것 같고 네. 너무 길다, 그죠? 네. 오늘 미국의 래빗 대변인이 이번 주 안에 시진핑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았고 특별히 기술주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나스닥만 올랐고요. 그다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1%대의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줬지 시장 전반은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다우는 보합이었고요. 러셀 2000도 뭐 그다지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이틀에 달았다시피 미국 자산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기술주들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자산이 좋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도 좋지 않았고 통화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통화에서 달러 하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것이 엔화는 142엔을 가게 되었죠. 자,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이 잘 될 것이냐, 래빗 대변인이 이번 주 통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요거를 잘 읽어봐야 된다고 해요. 물론 번역된 문장이긴 하지만 이번 주 통화가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아니고요. 통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통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건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물음을 저는 하게 됐죠. 왜냐하면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을 향해서 합의를 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합의를 깨고 있었던 합의를 전적으로 중국이 위반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번에 중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하고 지금 트럼프의 입장하고 너무 다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2선 도시 상황으로 와 보니까 중국의 경기가 썩 좋지 않은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표현했죠. 6월달 중순 이후 7월달까지 가면 미국의 매대 가격이 어떻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고민해야 되고 중국의 제조업은 녹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녹아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가정법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정법을 중국에 와서 보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가정법 설정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은 듯한 현지 상황들을 좀 느끼고 왔고요. 그거는 나중에 블로그로 좀 천천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50 이하로 나왔습니다. 3개월 연속 50 이하로 나왔습니다. 물론 S&P하고 ISM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ISM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표성이 있다는 측면을 보면 ISM이 계속해서 40대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48.7에서 48.5로 조금 꺾였다는 거에서 뭔가 모든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물가지수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69.8에서 69.4로 제조업 물가지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ISM 그 이사회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 문제와 자재 배송 지연으로 납품이 둔화했고 이에 따라 제조업 재고가 줄면서 전반적인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배송 지연, 그 다음에 재고 감소, 그리고 공급망 위축. 공급망
뭐 어떤 something 문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이 심하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6월 달에 이 상황들이 더 심할까요? 물론 이제 지금 5월 달에 유예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풀린다고 해도 가격 쪽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의구심을 만들어낸 거고 저희는 가정법으로 6월 달 중순부터 인플레이션이 클 것 같아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전적으로 그냥 뇌피셜은 아니고요. 이런 말씀은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인되는 건데요. 로리 로건 미군 댈러스 연은 총재는 현재 핵심 리스크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하는 경우다. 단기 기대, 장기가 아니고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얘기했고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연준의 이중 책무는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다면? 못 넘기면? 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관세가 4월 2일 발표된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연준의 정책 금리는 향후 12에서 18개월 사이에 내려갈 수 있다. 1년 뒤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준 인사들이 받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데이터가 지금 나오지 않다라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조업 상황들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화를 하겠다는 소식에 시장은 고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특별히 기술주들의 상승폭은 매우 컸습니다. 반면에 달러 가격은 전일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99.3이었던 달러 가격이 68.69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달러 가격이 떨어지자 어떻게 됐죠?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금 가격이 3,400을 넘었고요. 덩달아서 은 가격도 35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구리 가격도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이제 9,600 정도 수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가격들이 오르면서 마지막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유가까지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0달러대 초반에 자리하고 있던 WTI가 63달러를 돌파했고요. 그 다음 브렌트는 65달러까지 왔습니다. 물론 41만 배럴만 증산을 하겠다, 더 이상 증산하지 않겠다, 뭐 러시아도 부정적이다 등등등등 나오면서 뭐 쇼커버링이 이제 나오면서 야 이거 계속 떨어져가고 숏을 쳤던 원유 세력들이 이제 뒤집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긴 하지만 달러 약세와 전혀 무관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가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 떨어졌던 유가마저 오른다? 그래, 우리가 가끔씩 얘기했던 달러가 쓰레기다 라고 표현하는 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국은 선거날인데요. 양측에 있는 공약 모두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계속 물론 이제 공약이고 이제 당선이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한국도 인플레이션을 지향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기억하시고 주의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졌고 그것을 연준이 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모두 오를 것이다.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벌어지자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래도 가장 현금 흐름이 특출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영업에 문제가 없는 빅테크 위주로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 이 부분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가격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많이 안 올랐습니다. 4.40에서 4.439로 이렇게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서 금리가 약간 고점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요러고 놀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셀을 나타내고 있고, 다행한 점은 기술주들은 그들의 특출한 상황들을 인정받으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자 바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셀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틀리지는 않는 현재 상황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 뭐 대화는 하겠다고 했지만 미중 무역 협상과 다른 무역 협상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철강 관세를 4일부터 내일이네. 네. 50%로 인상하겠다.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얘기했고, 주요국을 상대로 오늘 4일까지 최고의 제한, 베스트 오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퍼 온 거 보고 어떤 합의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최후 통첩의 내용들 중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 구매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비관세 무역 장벽 해소 등의 방안을 제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거 물건 써라라는 거죠. 미국 거 제조 물건 중에서 쓸만한 게 가성비가 나오는 게 있을까? 좋은 건 있겠죠. 문제는 가성비 나오는 게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고, 그럼 결국 농축산물을 어느 정도 아예 그냥 규모로 받겠다고 언급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아니 미국이 저기 제조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으면 우리가 쓰지 않을까요? 네, 미국에 대한 향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딴 얘기고, 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제시하라고 했고, 그다음 중국과는 뭔가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1차 미중 무역 합의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엔 잘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서로 큰 소리 치고 결국은 관세 20%죠. 20% 붙이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중국과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못 쳐요. 그럼 왜? 미국의 주인은 금융시장이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느낀 건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금융시장이 작살나는 거를 가만히 냅두고 볼 수 없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결국 그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주식시장 떨어지고 뭐 채권시장 난리가 나고 이러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금융시장이 자기네들 보기에 편안한 위치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또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쯤에서 VIX 지표가 눈에 들어오죠. VIX 지표가 18입니다. 다시 한번 VIX 지표의 장기 흐름들을 봤는데, 지난번에 기록했던 우리 안정적일 때, 매우 안정적일, 상승한 이후 안정적일 때, 즉 12, 13 정도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장기적인 차트에서 보면 이례적인 상황이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12, 13, 14 뭐 이런 정도가 지금 18과 비슷하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VIX 지표는 되게 안정적이고, Fear and Greed는 63점이라서 뭐 익스트림으로 넘어가는 75점까지는 아직 여유가 좀 있어서 뭐 괜찮습니다. 만약 무역 합의가 되고 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좋은 대화가 있었다라는 걸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얘기한다면 시장은 다시 더 오를 거예요. 여지가 충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까지 왔다라는 건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 오래 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지점이죠. 12, 13이 계속 오래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18이 12, 13, 14 거기 어디쯤과 비슷하다고 보신다면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긴 시간을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잘 귀국하고 내일 사무실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선거날 선거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